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간밤 의회 발언에서 고용시장의 둔화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고금리 기조를 지나치게 오래 유지하면 경제활동과 고용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2분기 인도 실적과 다음 달 로보택시 공개에 따른 기대감 등으로 간밤 3%대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테슬라는 10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브로드컴을 밀어내고 미증시 시가총액 9위 자리를 되찾았는데요. 오늘도 테슬라 관련주들의 흐름에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월가의 투자사 키뱅크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30달러에서 18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월요일의 종가보다 40%가량 높은 수준인데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블랙웰의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잇따라 연중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반도체 등 일부 대형주만을 중심으로 한 수급 쏠림 현상에 중소형 종목이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 중소형 종목의 부진이 자칫 코스피의 추세적 상승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0일 수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지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물가 지표 관련 발언을 소화하게 되면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날도 다우 지수는 내림세를 이어갔지만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5거래일 연속 그리고 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형 기술주로의 수급 쏠림 현상이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에서도 심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는데요. 파월 의장은 이날 의회 청문회에서 고금리 장기화 기조가 경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도 정확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을 보자면요. 이날 엔비디아의 주가는 투자사 키뱅크의 목표가 상향 소식에 2.4%가량 상승했고요. 테슬라는 이날도 3.7%가량 강세를 이어가게 되면서 10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이 반도체 강세와 자동차의 약세, 강보합권에서 마감한 이 코스피.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2,86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갔던 코스피 시장. 오늘도 마찬가지로 현재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매물을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도 이에 가세하는 모습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거래일 강보합으로 마감했던 코스닥. 오늘은 계속해서 약보합권으로 현재 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85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나란히 동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매물 사들이고 있는 오늘 코스닥 시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약하게나마 양대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오늘 시장.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경상수지가 89억 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이번에도 반도체 업종이 전반적인 수출 호조를 이끌었는데요. 지난 5월 이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53%가량 늘어나게 되면서 115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수출 호조의 중심에 있는 K반도체, 이 중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일본 증시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한 이후에서 어제 굉장히 세게 한번 움직여줬는데 자, 미국 시장도 떨어지질 않고 잘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고가를 돌파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계속 한 4주 정도 된 것 같아요. 6월 초부터 원래는 이제 4월, 3월 계속 얘기하긴 했는데 6월 초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추천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보다 더 강한 거. 어제도 얘기했는데 바로 전력, 전기, 전선, 그다음에 원자력 이쪽이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소형 SMR에 투자했다고 얘기가 나왔고 젠슨 왕이 전기 부족할 거라는 거 인정했고 그다음에 머스크가 전기 부족할 거니까 전기 수요가 폭증을 할 거다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전선 테마인데 자, 체코 원전 얘기로 지금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지수가 폭등은 안 하지만 급락만 없으면 테마주들은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래서 테마주 전성시대 내지는 뭐 테마주가 매매가 잘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투자 전략에다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결국 이제 인공지능 수요 폭발로 인해서 움직이는 뭐 전기 부족으로 움직이는 전선, 전력, 그다음에 원자력 이쪽 테마도 있지만 중심이 되는 거는 IT예요. 그래서 IT를 버릴 수가 없을 거고 그래서 인공지능과 로봇과 뭐 카메라와 이게 다 이제 IT로 엮이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쪽 섹터의 종목 갖고 나왔는데 근데 IT 섹터보다 당연히 더 빠르게 움직이는 건 테마죠. 그래서 전선 전력 테마주가 어제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오늘도 LS 대형주죠. 전선주 LS, 세명전기, 에너토크, 한전산업, 전기, 전선, 원전 테마 상당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종목들이 오늘 지금 엎치락뒤치락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려고 그러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일단 이쪽 애들이 좀 강한 흐름. 저는 공개 방송이나 6월 초부터 계속 이쪽을 6월 6일 현충일 강의 그때 휴장 때 강의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쪽 전선 전력주를 잘 봐라라고도 얘기를 해줬고 일부 힌트를 여기저기다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도 힌트 많이 줬고 공개 방송에 한 번이라 들어왔으면 줬을 텐데 자, 어쨌든 장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봐도요. 장이 좋다라는 건 뭐 차트가 뭐 꺾여야 뭐 그렇죠? 뭐 꺾여야 뭐 나쁠 텐데 뭐 내려오면 어때요? 다시 올라가면 되죠. 코스피를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다시 올라가면 되지. 그래서 2,900 돌파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3,000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한 3, 4% 코스피 기준 3, 4%만 올라가면 3,000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 종목들도 가져야 되는데 일단 IT가 기준이 돼서 잘 움직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테마주들 뭐 화장품도 있고 자동차 부품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조선주도 있고 조선 기자재도 있고 뭐 제약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저는 제일 좋아 보이는 게 전선 전력 테마예요. 전선 전력 테마 이쪽이 제일 잘 강하게 움직일 것 같아서 그래서 이쪽 위주로 많이 얘기했었는데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에 강연회도 있습니다. 6시 30분이에요. 오후 6시 30분 평일이죠. 여러분들이 퇴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하니까 강연회 때 들어오시면 제가 지수를 일단 1차 목표치를 어디로 보고 조정받고 2차 목표치를 어디로 보며 3차 목표치, 4차 목표치 도대체 이놈의 시장은 어디까지 올라갈 건가 이런 부분들도 제가 힌트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선 전력주들 저는 엄청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힌트도 좀 드릴 거고요. IT주들도 쉽게 꺾이지 않으니까 대마불사 이거는 뭐 여전히 제가 계속 작년부터 밀고 있는 건데 밀만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7월 달서부터 8월 중순 IT만 실적 발표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다 2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유독 우리 귀에 들리는 건 IT에 대한 실적 얘기만 들리죠. 삼성전자, LG전자 실적들이 들려왔었고 뭐 다른 애들 분명히 실적 발표하고 있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했는데 별로 이슈가 안 돼서 그렇지. 그럼 왜 그런가 한번 잘 고민을 해보세요. 왜 우리 귀에는 IT 얘기만 들릴까? 과거에 2차 전지가 강할 때에서는 2차 전지만 뉴스들이 귀에 들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력들이 그쪽을 일부러 뉴스를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강연회 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어쨌든 시장은 여전히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먼저 짚어보고 왔는데요. 이 글로벌 시장의 상승 랠리 분위기에 맞춰서 우리 시장도 3,000선을 향한 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이죠. 저희 전문가님께서 저희 공개 방송을 통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들, 더 자세한 이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방송이 끝나고 함께 하셔서 더 구체적인 이 고점 이후의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라고요. 또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
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끔하게 해소해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K반도체, 그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SK하이닉스가 나와줬네요. 저희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 반도체 섹터의 양대 산맥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SK하이닉스 지금 이 시각 흐름 체크해보자면요. 0.63%가량 내려가게 되면서 23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SK하이닉스 나올 게 나와줬네요. 오늘 어떻게 공략해볼까요? 뭐 작년에도 추천했었고 뭐 최근에서도 몇 번 추천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도 플러스 나오고 있고 제가 며칠 전에 삼성전자 추천한 이유도 아주 단순하죠. 시장은 일단 올라갈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들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팔아대고 있다. 그럼 올라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올라왔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5일 날이 이제 실적 발표입니다. 25일 날 실적 발표인데 증권사는 6년 내에 가장 많은 실적을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2분기 때 가장 많은 실적, 분기 실적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지금 안 나오면 다음 분기, 3분기에 나오면 되는 거고요. 3분기 안 나온다? 4분기에 나오고요. 4분기 안 나온다? 내년 1분기에 나오고요. 그러니까 분기 영업이익이든 뭐 단기순이익, 뭐 연으로 따졌을 때에서 어차피 내년에서 가장 최대 수익을 달성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사를 제가 본 거거든요. 25일 날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분기 내 영업이익이 6년 내에 최고치 달성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할 것 같은데 저는 할 것 같은데 안 돼도 3분기에 되든가 4분기에 되든가 왜냐면 계속 좋아집니다. 그래서 실적은 어차피 앞으로 더욱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갈 게 거의 확실시하고 엔비디아만 올라가고 AMD만 올라가고 인텔만 올라가고 걔네들만 가는 게 아니고 하이닉스도 지금 TSMC도 지금 1조 달러 지금 갔다고 지금 막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도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제 언제 올라갈 거냐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거든요. 횡보하다 올라가는데 물론 많이 올라왔죠. 제가 12만 원대에서 추천을 했다가 지금 거의 99%대, 좀만 올라가면 이제 100%대 수익이 나는데 근데 이 대형주를 이 고점에서 왜 추천했느냐? 안전하니까요. 안전한 상태에서 물렸다? 물려도 올라가요. 근데 큰 수익은 안 나겠죠. 뭐 여기서 뭐 10년 동안 100만 원 간다 그랬으니까 뭐 여기서 뭐 10년 동안 가져가면 큰 수익 나겠지만 너무 지겹잖아요. 그 중간에 반토막 날지도 모르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추에서 조정받아도 30만 원의 목표치가 있으니까 뭐 2, 3%, 뭐 3에서 5% 단타 치는 데는 안전하다. 하지만 이런 거는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하이닉스보다 더 여러분들이 수익이 빨리빨리 나려면 원전 테마, 전선, 전기 테마 그런 거 조정받을 때 들어가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수익 2, 30% 먹는 게 훨씬 더 재밌기는 합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만의 매력이 있어요. 큰 돈으로 100억 들어가고 1000억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큰 돈으로 들어가서 5% 먹고 뭐 3% 먹고 뭐 잘 먹으면 1, 20% 먹는 거고 그래서 큰 돈으로 안전하게 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큰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제는 두산에너빌리티 오늘은 이제 뭐 SK하이닉스 참 안전한 종목이니까 지금과 같은 상승장에서 이런 대형주들은 금액 크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종목이라서 오늘 한번 갖고 나왔는데 가격 전략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이죠. SK하이닉스 만나봤는데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먼저 7월 1일부터 3일까지 공략해봤던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동일하게 3만 5천 원 선에 공략해봤는데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또 7월 4일 삼성전자는 8만 원 선에, 7월 5일 삼성전기는 15만 5천 원 선 짚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7월 8일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3만 5천 원 선에 짚어봤는데요. 4%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목표가를 달성했고요. 또 7월 9일 두산 에너빌리티 2만 1,500원 짚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4%의 수익률 달성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665.79% 기록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지난주 종목 상황들 다 같이 짚어보고 왔는데요. 가장 먼저 이 지난장의 주인공이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장에서 어떻게 가져갈지 다시 한번 짚어볼 거고요. 또 오늘 장의 주인공이죠. 이 SK 하이닉스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지금 한 몇 달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2개월, 3개월 동안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다 수익입니다. 수익 달성이 다 됐어요. 그중에 이제 거의 한 달 보름 정도 가까이, 그러니까 40일 정도는 주성엔지니어링이 이제 거기에 역할을 하죠. 그만큼 많이 추천했으니까. 그래서 32,000원대, 33,000원대 혹은 35,000원대 추천했던 것도 수익 달성이 다 되고, 그 외에서 뭐 삼성전기도 추천하고, 모두 추천하고, 뭐 PSK도 추천하고, 뭐 등등 했던 것들 다 수익 달성이 다 됐는데, 그래서 단기 단타 매매로는 깨지질 않아요. 왜 그러냐? 2022년도에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내주고 싶어도 종목을 추천했더니 종목들이 다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그나마 제가 추천했던 종목은 10%밖에 안 깨져서 다른 애들 30%, 40% 하한가 맞을 때 여러분들 10%밖에 안 깨졌죠? 요게 자랑이 나왔다 그랬죠? 2022년도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손절하세요. 장이 안 좋으니까 손절하세요. 그래서 10%, 20% 손절한 것도 되게 잘한 겁니다. 왜? 종목들이 60%, 70%도 빠진 애들 많았거든요. 2022년도 한 석 달, 넉 달 가면서 종목들이 반토막은 기본으로 떨어지고 막 그랬었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2022년도 장은 이미 끝났고 2023년도 작년에서도 이제 박스권에서 슬슬 이제 바닥을 치는 게 이제 작년 10월 달서부터는 이제 오히려 모아가야 된다고 IT들 잘 보라 그랬었던 거고, 그래서 올해는 제가 상승장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상승장이 됐죠. 조만간에 2,900 돌파하고 이제 3,000도 올라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해서 지금 슬슬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다 보니까, 그러니까 장이 좋다 보니까 종목을 추천해 놨더니 깨지지는 않아요. 사수익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매매하기는 너무너무 좋은 장이다. 봐봐요, 제 말대로 됐죠. 그렇고 나서 지금 종목들이 잘 움직이는데, 그래서 어제도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강한 종목은 쫓아 들어갔다 물려도 수익이 난다 그랬죠. 근데 뭐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 뭐 장중에 잠깐 흔들리더니 어제 뭐 한전산업 상한가, 서전기전 상한가, 나머지들도 뭐 급등 뭐 이러면서 어제 얘가 좀 올라갔습니다. 얘 단점은 삼성전기랑 똑같아 그랬어요. 다른 애들 막 뭐 유리기판 막 상한가 가고 뭐 20% 폭등해도 삼성전기 급등 안 하듯이 어제 한전산업 막 상한가 가고, 오늘은 뭐 에노토크 급등 나오고 세명전기 급등 나와도 간다 안 간다? 빨리 안 움직이죠. 그래서 어제 강하게 움직여도 얘는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단점이지 나쁘지는 않고요. 그래서 요거는 추세를 계속 이렇게 우상향으로 타고 있어서 끌고 가도 이거보다 더 수익 날 수는 있지만, 수익 달성이 4% 됐잖아. 그러면 원칙상 절반은 팔고 또 딴 거 사면 되죠. 절반을 팔고 또 조정받으면 또 사면 되고, 꼭 안 판 사람들이 나중에 조정받으면 그때 그냥 팔 걸, 엊그저께 팔 걸, 뭐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절반을 팔면 그런 고민들은 사라지는데, 그래서 항상 절반을 팔면 떨어지면 다시 사서 또 먹으면 또 팔고, 또 떨어지면 또 사서 올라오면 팔고, 근데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면 절반 팔 거 쫓아가지 말고 다른 거 사면 되고,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가기는 할 거지만 절반을 팔고 나중에 또 떨어지면 또 사면 되니까. 그래서 어제 4% 달성이 됐고요. 지금도 오늘도 뭐 저쪽 원전 테마랑 전선 전기 테마주들은 여전히 양호합니다. 목표치는 되게 커요. 목표치는 역사적인 신고점 여기죠. 뭐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찾아온다고 하면 나중에, 지금 얘기는 아니에요. 하이닉스 100만 원 가듯이 얘도 나중 가면은 이렇게 뭐 100만 원은 안 가더라도 뭐 이렇게 뭐 10만 원, 20만 원 언젠가는 가지 않겠습니까? 로봇들이 막 돌아다니고 막 공중에서 그쵸, 아이언맨도 날아다니고 뭐 그런 시대가 찾아오면 그러면은 이제 전기가 엄청 많이 필요하니까 두산중공업도 그러면은 가치가 더욱더, 두산 에너빌리티도 가치가 더욱더 커지겠죠. 지금 당장 얘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매매하기는 좋은데 이게 단점이 빨리 안 움직인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급등명중 종목 오늘도 IT주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원익 QNC부터
오늘 삼성전자는 플러스가 났는데 IT 어제도 약하고 오늘도 약하고 지수가 뭐 폭등을 안 해서 그런가? 하이닉스 실적 발표는 25일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움직여줘야 돼요. 이따가도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하이닉스가 이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돌파하고 강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강하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라서 그래서 원익 QNC라든지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어요. 급등은 안 나오고 급락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냥 모양은 양호. 근데 조만간에 IT주 움직이면 얘도 재료 부품주로 팍 하고 양봉 나오고 위로 튈 겁니다. 자, 다음은 이수페타시스. 얘는 잘 버티네요. 그래요. 잘 버티니까 좋네요. 조만간에 고점 돌파하고 올라가는 일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900%대 넘어가겠죠. 자, 다음 삼성전자. 자, 작년 삼성전자 7월 7일 날에 드렸던 건데 강하죠? 어제도 개인들이 다 팔고 외국인들이 다 사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뭐 8개월째 순매수를 하고 있다 뭐 그러면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사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계속 죽어라 삽니다. 개인들은 아니 외국인들은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고 오늘도 열심히 팔고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9만 원을 일단은 넘어가야 되는 거고 10만 전자는 뭐 가봐야 되는 거지만 일단 하이닉스가 더 잘 갈 것 같다. 얘는 좀 무거우니까. 삼성전자도 나쁜 건 아닙니다. 26.6% 수익. 자, 하이닉스 이거는 작년 8월 7일 날 12만 2천 원대 추천했던 건데요. 오늘도 폐업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이유는 안전하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일로 떨어지면 일로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요. 다시 올라갑니다. 왜 일로 안 죽고 올라가느냐? 얘가 돈을 무지하게 벌고 있거든 지금. 그냥 버는 게 아니고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익을 내년에 거둬요. 한 해에 20조를 넘길 겁니다. 근데 이것도 예상치인데 원래 작년 10월 달, 9월 달 예상치가 2025년도에 18조 정도 벌 거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20조 넘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내년 예상치가 20조가 넘었는데 20조에서 끝이지 않고 저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치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조 단위로 버는 게 지금 무슨 뭐 애들 장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영업이익이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당연히 늘어나지만 당기순이익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서는 앞으로 2030년이 되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막 찾아와가지고 그때에서도 HBM 패권을 계속 얘네들이 쥐고 있다라 한다고 그러면 20조, 30조, 막 40조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원래 13조, 뭐 15조 이렇게 해도 10조만 해도 얘네들 막 대단하다고 막 박수 치고 하이닉스 야 따봉 막 이랬단 말이에요. 원래 10조, 15조에도 15조 장난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 영업이익을 보면 나와요 여기.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보면은 여기 과거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 2021년도부터 나오는데 이전 것도 자료 찾으면 나올 겁니다. 자, 당기순이익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제 코로나 때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전에서 2018년도에 18조가 가장 최고였고요. 원래 뭐 10조 그다음에 이거는 코로나 때 그다음에 안 좋을 때 IT 안 좋을 때 흐름이니까 그래서 10조 뭐 15조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이거 또 늘어났네. 이거 20조였는데 지금 22조로 늘어났네요. 거 봐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몇 주 전에 자 여러분들 이거 18조도 안 됐었는데 20조 됐네요. 그랬는데 지금 22조로 늘어났습니다. 자꾸 늘어나죠. 이게 지금 뭐 얘네들이 막 그냥 막 허구로 막 뻥으로 막 이렇게 막 집어넣고 막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거 굉장히 상당히 정확하게 얘네들이 분석을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큰 호황이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실적 발표 난 이후에서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갈 것 같네요. 야 대단한데요. 22조? 예상치 컨센서스가 지금 22조까지 나왔네. 이거 30조 금방 가겠는데요. 이거 얘네들 10조만 해도 대단하다 했던 애들이에요. 한 7년 전, 8년 전에 10조만 해도 대단하다는 했던 애들인데 지금 뭐 20조 이게 이제 인공지능 IT 시대가 이제 찾아오니까 컨센서스가 막 늘어나는데 그러면 이거 30만 원 갈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 이따 가격 전략 드릴 거고요. 자 다음 자 PSK 자 어제 신고가 다시 달성을 했죠. 지금 IT 부품주들이 주춤하잖아요. 겁먹을 거 없습니다. 좀 전에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고 PSK도 그렇고 이런 애들이 막 급락하고 갑자기 하한가 내려가고 하이닉스 하한가 내려가고 그러면은 긴장 좀 해야 돼요. 그러면은 갑자기 애플이 갑자기 망하나? 엔비디아 갑자기 망하나?
삼성전자 갑자기 망하나 막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신고가 있는 종목이 떨어져라 노래를 불러도 떨어지지도 않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불안하겠죠. 많이 떠 있으니까. 근데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대 많이 돈 벌었던 거에 몇 배를 계속 벌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얘네들이 쉽게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신고가로 계속 갈 겁니다. 어느 정도로 좋게 보냐면 지금 10만 원대가 아니잖아요. 나중에 길게 보면 10만 원짜리까지도. 그래서 앞자리 수가 하나 더 생기는 나중에는 뭐 13만 원, 14만 원. 저는 이것도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실적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시대가 엄청나게 좋아지기 때문에 인공지능, 반도체. 자, 한미반도체. 이것도 60일선 잘 찍고 잘 버티고 있는 중이니까 이것도 그냥 뭐 나쁘진 않은데 할 얘기는 없어요. 그냥 잘 갖고 있으면 됩니다. 161%. 자, 다음 주성 엔지니어링. 자, 이것도 신고가 패턴인데 어제는 좀 양봉 나오더니 거래가 없었어요. 거래가 없었고 그냥 그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죠. 쌀 때는 32,000원대, 좀 비쌀 때는 35,000원대. 여기 내에서 공략하면 뭐 그냥 단타는 잘 나와요. 5에서 10%, 뭐 많이 먹으면 22%. 요거는 잘 나오는데 요거 41,000원을 돌파를 해야 5만 원을 가고 8만 원을 가고 10만 원을 갈 수 있는데 아직 세력들이 거기까지 올리고 시리는가 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빨리 갔으면 좋겠지만 세력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물량을 좀 더 털고 가려고 하는 건지 분할 이슈도 있고. 자, 다음 재룡전기. 재룡전기. 자, 오늘 돌파를 했죠. 아침에서 어제도 이제 돌파를 하고 자,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추천을 했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 게 더 쉽게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엄청 많이 올라간 상태, 200% 넘은 상태에서 추천했더니 24% 수익이 나왔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해봐야 돼요. 바닥에 있는 거 들어가서 24% 수익 잘 안 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24.6%가 수익이 났어요. 근데 이걸로 끝이냐? 아니요, 전 더 간다고 봅니다. 어쨌든 절반은 이미 팔았을 거고 나머지는 더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하이닉스. 자, 매수 가격은 뭐 사실 뭐 대충 사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분차트 보고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그러니까 오늘 지수가 이렇게 막 급등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중에 밀릴 수 있고 아니면 내일 밀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지수가 살짝 밀리면 테마주들이 좋습니다. 오히려 재밌는 쪽은 뭐 화장품이라든지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음식업종이라든지 제약주라든지 전선, 전기, 원전 이런 테마주들이 더 재밌을 수 있지만 이쪽은 조정받으면 안전하게 들어가서 단타치기가 좋습니다. 망할 회사 아니잖아요. 하이닉스 망하면 어떡합니까? 망할 일도 없고 저렇게 돈을 잘 버는데 어떻게 망합니까? 그래서 망하진 않는데 일단 최대한 좀 싸게 사기 위해서 한 23만 원, 23만 원 정도에서 공략을 해보시고요. 23만 원에 내려오면 한번 공략을 해보고 그러면 내일 한 1, 2% 빠져야 될 거예요. 2, 3만 원이 들어오면 공략을 하면 간단하게 뭐 3에서 5%는 너무 쉽게 또 단타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대형주 하이닉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이죠. 이 SK 하이닉스 저희 매수가는 23만 원에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볼 텐데요. 저희 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저희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써가지고 저희 유튜브 실시간 댓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리노공업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27만 원 말씀해 주셨고요. 보유 비중은 10%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5%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23만 3천 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리노공업 어떤 식으로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자, 리노공업도 올라올 것 같아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일단은 조정을 한번 받았으니까 이제 조정해서 이제 다시 머리를 들었죠. 반등을 주고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우상향이에요. 우상향인데 많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여기도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그럼 조정받았죠?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27만 원, 27만 5천 원 거기가 이제 강력한 저항대인데 IT주들의 흐름들이 계속 강하게 움직이면 이것도 30만 원을 뚫고 신고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뭘 봐야 되냐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흐름을 잘 보면 돼요. 삼성전자가 꺾인다. 10만 원을 못 가고 삼성전자가 7만 5천 원으로 내려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30만 원으로 가야 되는데 18만 원 내려가고 있고 그러면 리노공업도 꺾여요. 그 리노공업도 20만 원, 17만 원 내려갑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30만 원 가고 삼성전자가 9만 5천 원 가고 있고 그러면 얘도 27만 원, 28만 원 올라가니까 그래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금 잘 버티고 있고 올라가려고 계속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잖아요. 개인들이 계속 팔고 있고 그럼 개인들이 계속 올라가주면 이것도 수익으로 바뀌니까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는데 근데 중간에 갑자기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사야 돼라고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사요. 외국인들이 막 팔고 있고 그러면 삼성전자도 빠지고 조정받겠죠. 그러니까 급락은 아니고 그냥 조정받으면 얘도 조정을 받을 테니까 그래서 바로미터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두고 걔네들이 뭐 아직까지는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 문제 없다. 그래서 27만 원까지 일단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온 시스템요. 산원? 한온. 한온 시스템. 네. 한온 시스템.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090원에 20%입니다. 5,090원에 20%. 자 지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최근에 다들 어떻게 움직였냐면 이렇게 다 우상향으로 그 방향을 바꿨는데 얘는 지금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물량을 담으니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올리기 싫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하방이거든요. 요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떨어지는 이유랑 똑같습니다. 올리고 싶어도 만약에 외국인들이 그 비중을 다 갖고 있다. 그러면 이미 벌써 네이버 카카오는 벌써 신고점 갔을 거예요. 개인들이 비중 1%밖에 안 갖고 있고 외국인들이 99%다. 그럼 무조건 갑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거의 다 물량들을 던져내고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으면 개인들이 질릴 때까지 안 가거든요. 일단 다행인 거는 매수 가격이 아주 높지는 않으니까 조금이라도 반등 주게 되면 오히려 강한 쪽으로 교체해야 돼. 만약에 자동차 부품주 한다라 그러면 뭐 현대모비스 말고도 뭐 많아요. 뭐 이거는 왔다리 갔다리인데 최근에 무슨 오토에버가 있었는데 현대 오토에버인가? 차라리 이렇게 생긴 애들이 좀 더 나은데 이거 말고도 자동차 부품주 좋은 것들 찾으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이걸 누가 지인이 그 소개를 해줘갖고 제가 한번 보니까 지금 3, 4년 동안 계속 그 수익이 증가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좋다 싶어서 그 지인 말을 듣고 샀는데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도 그거를 네. 올렸을 때 누가 좋을 거냐? 외국인들이 다 팔고 나갔는데 이걸 올려봤자 뭔 소용이에요? 실적이 좋아봤자,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거나 강하게 들어오거나 개인들이 던져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 부품주라면 차라리 HL만도가 나아요. HL만도도 지금 여기서 꺾이고 다시 올라가고 이거 외국인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다시 올라가면서 올라가지만 이런 애들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면 얼마나 걸릴까요? 좀 들고 있을 수는 있는데. 못 버틸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악의 경우를 얘기해 줄게요. 이게 2,000원까지 빠지고 한 3년 빠져요. 버틸 수 있으시겠어요? 못 그래요? 버텨요. 떨어진 데는 지금 장이 지금 상승장이 그렇게 좋은데 떨어지는 거는 뭔가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정상적인 종목들은 다 머리 들고 다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들은 개인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실적이 좋아도 앞으로의 전망이 뭔가가 안 좋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계속 떨어지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우상향으로 방향 틀고 올라가고 있는 쪽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차라리 현대차가 나아요. 네. 아셨죠?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효성화학 효성화학.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29만 원 10%. 29만 원에 10%. 29만 원이면은 지금 많이 빠졌네요. 예, 오래 갖고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수급이 꼬여서 안 가는 건데 이제 이 정도 빠졌으면 이건 뭐 버티기 들어가야죠. 손실이 너무 크니까. 예,
손실이 너무 크니까 버티기 들어가는데 지금 봐봐요. 지금 차트를 보면은 떨어지는 각도가 점점 이제 이렇게 됐다가 기울기가 좀 낮아지죠. 예. 이러다가 이제 한 올해 횡보하면은 이제 내년서부터 상승하면서 이제 10만 원, 뭐 15만 원 이렇게 오를 수는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아직 바닥을 막 친 것도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싸다고 자꾸 사다 보니까 잘 안 가는 것뿐인데 이거는 그냥 이 악물고 버텨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손실이 10만 원만 돼도 거의 뭐 40% 가까이 박살이니까 이거는 손절 못 해요. 이 정도인데 지금 10만 원당 29만 원이면 그러니까 얘가 망할 회사는 아니니까 버티시고 만약에 이걸 8만 원 정도 물렸다 그러면은 뭐 추가 매수해서 7만 원 정도 올라올 때 그냥 잘라버리고 그러면 되는데 하여튼 이거는 그냥 버티셔야 돼요. 이거는 버텨야 됩니다. 추가 매수는 안 돼요. 예. 추가 매수할 거면은 한 올 연말쯤에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 문자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일렉트릭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는 9,0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15%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흐름 보자면요. 현재 4.66%가량 강한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9,21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지금 현재 수익 구간이시네요. 앞으로의 향후 대응 전략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자, 제일렉트릭 전선 전력 테마인데요.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동일하게 이제 3, 4월 달에 거래가 실리면서 강하게 움직였죠. 근데 다른 애들보다 그러니까 LS 전서, LS 일렉트릭 그 무거운 애들도 조정을 받았지만 이거는 걔보다 더 폭이 더 커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2,000억이 안 돼서 그래요. 가벼운 종목이라 그렇습니다. 전일 시가총액이 1,955억이니까 좀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인데 단타치기는 재미있어요. 일단 8,000원짜리가 안 깨지면 보유가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14,000원 넘어갈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지금 당장 넘어갈지 그거는 제가 하는 일은 아니에요. 어차피 나중에 전지, 전선 이쪽에 대한 이슈가 뭐 여름이 되든 전력수 블랙아웃이 되든 아니면 뭐 내년에서 뭐 원전 테마를 아니면 뭐 원전을 짓든 빌 게이츠가 막 투자를 더 하든 하여튼 뭐 그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14,000원 넘어갈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당장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 11,000원이 지금 고점 저항이고 그 전에 만 원도 있는데 10,000원에 팔기는 좀 아깝고 하여튼 11,000원 그러니까 10,000원에서부터 11,000원 사이에서는 절반을 가지고 팔았다가 내려오면 다시 샀다가 올라오면 팔았다가 내려오면 다시 샀다가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은 뭐 8,000원에서 8,500원 정도 그러니까 9,000원 지금 딱 애매한 자리거든요. 9,200원인데 그래서 10,000원서부터 11,000원은 그러니까 절반만 갖고 와세요. 왜냐면은 괜히 사고 팔고 하다가 갑자기 상한가 들어가고 13,000원 가면 억울하잖아요. 어차피 올라갈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사고 팔고 한 절반 가지고 매매하시고 그러다가 8,000원 깨지면 손절했다가 밀리면 이제 더 싸게 어차피 6,000원으로 내려와도 다시 또 13,000원 넘어갈 거니까 그래서 이쪽은 계속 매매하는 데는 너무너무 좋은 종목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들어와 있는데요. 이 대왕고래 하면 딱 떠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죠. 46,900원 매수하셨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보유 비중은 37%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흐름 보자면요. 3%가량 내려가게 되면서 44,000원 선에 지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향후 이 대왕고래 관련 모멘텀들이 조금 더 나와줄지 아니면 여기서라도 정리를 해야 할지 참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자, 한국가스공사. 저는 조금 이쪽 대왕고래 테마에 대한 생각은 좀 불안하지 않나요? 그래서 꼭 그게 실체가 없더라도 강하게 움직이는 우리 초전도체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초전도체 같은 기대감만으로 엄청 갔어요. 뭐 800%. 그래서 이걸 못 간다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움직였던 게 화장품도 이렇게 움직였고요. 음식업종도 이렇게 삼양식품도 보면 이런 식으로 움직였고 그다음에 뭐 아모레퍼시피나 이런 거 보면 다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지금 대왕고래라는 테마가 가장 좀 뜬구름 식이에요. 그래서 세력들이 올리겠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 안에서도 좀 안전한 거. 그럼 그 안전한 게 뭐냐? 아까 봤었던 어떤 분이 질문 주셨던 제일 일렉트릭이라든지 우리기술이라든지 이게 원전 이건 실체가 있잖아요. 실적들도 점점점 좋아집니다. 원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원래 원전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안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탈원전 그랬다가 다시 지금 원전 다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바뀌었기 때문에 실적은 다시 좋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쪽에서 차트가 비슷하게 생겼지만 대왕고래 테마는 정말 작은 금액으로 그러니까 없어져도 될 정도의 정말 작은 금액, 그러니까 100만 원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그렇죠? 일해가지고 100만 원 월급으로 벌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면 괜찮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막 억 단위, 막 10억 단위,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한국가스공사는 그래도 되는 종목은 맞아요. 그러니까 섹터로 보면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가스공사는 망할 회사는 아니죠. 근데 이거를 대왕고래라는 이슈로 물어보셨으니까, 그러니까 대왕고래가 아니고 자원 관련주라든지 이거를 장기 투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냥 버티셔도 되는데 대왕고래로 보셨다면 저는 대왕고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솔직한 얘기고요. 그래서 대왕고래를 할 거면 차라리 전선 전력주를 하라. 그보다 더 안전한 쪽은 반도체 장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장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저희 가장 먼저 오늘 장의 주인공이죠. 이 SK 하이닉스 지금 이 시각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 이상 좀 강하게 조정받는 오늘 시장입니다. 지금 이 시각 23만 6천 원 선까지 내려왔고요. 이어서 양시장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 흐름입니다. 지금 이 시각 기관의 강한 매도세에 눌려서 코스피가 계속해서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0.26%가량 조정을 받게 되면서 2,860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마찬가지로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 코스닥 0.5%가량 이 낙폭을 증가시키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85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은 양대 지수 모두 이 기관의 매도세가 강해지는 모습인데요. 갈수록 낙폭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 눈치 보기 장세 어떻게 이겨내 볼까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아침에서 이제 한전산업이라든지 몇몇 종목들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쪽 애들의 차트 흐름을 보면은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오늘 강한 쪽 일단 LS 강하죠? 이거 시가총액 작지 않아요. 4조짜리 종목인데 전선 테마죠. 지주회사, LS 전선, LS 산전, 과거. 일단 LS, 지금은 이제 일렉트릭, 이렇게 이름 막 여러 가지로 지금 바뀌어 버렸는데, 일단 LS 그룹주들. 그래서 LS 치면 많이 나와요. LS 일렉트릭, LS 에코 에너지, LS 전선, 그렇죠? LS 그룹주들. 일단 LS 지주회사 오늘 강하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세명전기, 전선 전기 테마인데 아주 강하게 고가를 돌파를 하고 그다음에 에너토크는 차트를 보면은 오늘 얘는 상한가 가려고 그러나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지. 어쨌든 이거도 원전 테마인데요. 돌파할 것 같아요. 돌파할 것 같고 어제 이런 식으로 강하게 움직였던 게 뭐였죠? 우리 기술은 이미 넘어갔고 넘어간 상태에서 강세. 제가 어디서 상담해 드렸죠? 이거 많이 갈 것 같다고. 그분한테 이 저항대에서 3분의 1 팔고 나머지는 8,000원, 10,000원 보자. 엄청나게 크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어제 얘기했던 종목이었고 거기다음에 한전산업 어제 상한가 갔는데 자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차트가 강한 상태에서 애들이 지금 꺾였습니까? 쭉 박살로 안 나죠? 강하게 버티죠? 이러다가 내일도 튀고 그러면 애들이 초전도체처럼 실체가 없이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실체가 있는 상태에서 기대감은 정말로 크고 그럼 얘들이 자꾸 움직이게 되면 뭐가 가겠어요? 보성 파워텍서부터 해가지고 일진전기, 재룡산업, 재룡전기, 한전 KPS, 한전기술, 에너토크, 오르비텍, 한신기계, 우진엔텍 되게 많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했던 거는 제일 무겁고 제일 안전하고 하니까 얘를 얘기했던 것뿐이지 가볍게 움직이는 애들은 많아요. 쟤네들이 만약에 내일도 강하게 치고 움직인다. 그러면 보성 파워텍은 일로 안 넘어가겠습니까? 저는 이쪽을 좋게 봅니다. 이쪽 애들이 초전도체처럼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많은 종목들이니까 이쪽을 잘 보시고요. 지수는 급락도 없고 양호하고 어쨌든 이번 주 지나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강연회가 있으니까 강연회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하반기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이제는 많이 좀 내야 됩니다. 상승장이 왔어요. 전 세계 증시가 많이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증시하고 대만 증시만 많이 못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일본 시장만큼은 반만 따라가도 이거보단 좋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신고점 뭐 가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지수 3,000, 3,300 한번 도전을 올해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장이 될 수도 있는지 없는지 제가 강연회 때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럼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민반도체고요. 한미반도체 매수 가격은요? 17만 6천 원에 17만 5천 원이요? 6천 원요. 17만 6천 원에 예, 비중은 30%요. 비중은 30%. 저는 이거 7만 5천 원에 추천했는데 그것도 참 비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 추천할 때 17만 6천 원에서 이걸 사고 나서 이렇게 막 심장이 떨리거나 아이고 이거 고점에 샀는데 큰일 났다는 생각은 안 드셨어요? 아니요, 이거 반도체에서 그 전문가님 하도 좋다 해서 아 좋다 그런 해서?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좋다 해도 이왕이면은 좀 싸게 공략해야 돼. 막 사시면 안 돼요. 자, 근데 지금 반도체가 맞아요. 좋기 때문에 다시 신고가로 올라오면서 수익으로 다시 바뀌긴 할 겁니다. 그래서 수익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 다시 질문 주시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61선. 사더라도 이런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는 추천을 여기서 7만 5천 원 이후에서 추천을 하고 그 이후에서도 추천했었어 아마. 추천하고 나서 단타로 이게 끝내라고 하는 게 산이 높으면 조정도 깊어요. 그래서 아직 얘는 조정이 깊게 내려온 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아주 양호하게 내려온 거예요. 조정이 세게 내려오면 30%, 50% 내려오는데 근데 지금 시장이 그럴 분위기는 아니고 다시 또 신고점으로 넘어갈 분위기니까 조만간이 다시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서는 질문을 다시 주시고 19만 원, 20만 원 갈지 안 갈지 그때 어쨌든 이거를 제가 방송에서 추천했을 때 7만 5천 샀었으면 160% 수익에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너무 지금 5점에서 사서 일단은 수익으로 바뀌기까지 좀 더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것 같다. 하지만 뭐 위험한 종목은 아니니까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자, 뭐 강연회도 있고 일단 오늘은 공개 방송은 없습니다만 뭐 일단 강연회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 6시 30분입니다. 월요일 날이에요. 주말 강연회가 이제 없고 평일 강연으로 다 바뀌었는데 그래서 주중에 여러분들이 퇴근하고 나서 저녁에 편하게 보시라고 6시 30분 잡았으니까 그때 많은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오늘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전문가님의 강연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30분에 이 개인들이 외면하는 K증시, 그 속에서 이 하반기 수익률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 저희 전문가님께서 A부터 G까지 전부 다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미처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한 분들께서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잠시 후 이어지는 방송에서도 저희 종목 상담은 이어갈 테니까요. 그때에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글로벌 시장의 강세 속에서 코스피가 2,900선을 돌파할 것이란 기대감을 모아주고 있고요. 매매 전략을 세우실 땐 테마주 매매에 용이한 시장이라는 점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SK하이닉스, 매수가는 23만 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